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53차 고위정책 정개특위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마침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 파기 수준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온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헌시짝처럼 져버리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그동안 뒤집은 공약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이제 정치쇄신 약속까지 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대선의 3대 의제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정치쇄신 약속 깡그리 파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의 국민 약속 파기에 종착지는 과연 어디인지 참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어떤 핑계라도 번복할 수 없는 정치 쇄신을 향한 정치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결의이고 그리고 약속인 것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거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깨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기득권의 집착은 국민의 신뢰도 그리고 심판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약속을 여당이 깨고 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민 앞에 다짐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부재중 처리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통 그리고 독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소통도 정치 복원의 틈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이고 불통이니 민생 역시 겉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한경쟁 정치 문화를 유발시키는 근본 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수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또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새 정치는 레토릭 수준의 정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치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치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의 병폐를 치유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인 불통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견제 세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분열은 결코 새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분명히 새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는 분열이 아닌 통합, 불통정권에 대한 더 강한 견제와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정치 문화의 근간을 바꾸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한 시민의 상식과 통합의 힘으로 분열의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불통정권의 독주를 막아내는 진정한 새정치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보도는 검찰 스스로 특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권에게 어떤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권력의 편에선 죄인들은 봐주고 반대편의 피해자는 모욕주기 편파수사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권력 편들기일 뿐입니다. 국정원에만 보관되었던 국가기밀문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닌 찌라시 정보지라는 주장은 하늘로 머리를 둔 국민이라면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특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파국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더 큰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특검 수용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관련해서 이것은 연목무어론일 뿐이고 운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통일경제 그리고 평화경제, 북방경제는 모두 민주정부 10년 동안 노력하며 주도해온 정책이자 담론이었습니다. 햇볕 정책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 14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냈고 한반도 평화정책과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의 기반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교류도 협력도 평화정책의 문도 닫아놓고서 난데없는 통일경제론 풍선 띄우기에 안간힘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의 철회 등 핵심 정책이 빠진 통일경제로는 사상 누각일 뿐이고 희망 고문이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 대박론은 연목무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기초인 햇볕 정책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증진 방안 역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 새누리당과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진정으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관점의 북한 인권법 추진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장경환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불법 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 전원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고인인 문재인 대선 후보는 공개 소환하면서 피의자인 김무성 의원 등은 서면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부터 유권 무죄의 비정상적인 수사, 그리고 편파 수사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해서는 지방 좌천을 하고 또 이번 사건의 무혐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 권력에 한없이 고개 숙인 검찰을 기획하는 것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국민과 갈등과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 양당의 법사위원들이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역사 왜곡으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과 또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최근 사설을 통해 이 아베 총리와 박근혜 총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외 언론의 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왜곡 행위가 결코 아베 총리와 다르지 않음을 꼬집은 것으로 참으로 나쁘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거부하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채택이 여의치 않자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일선 학교들을 압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박 대통령이 결국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입니다. 한국이 일제 침탈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일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비판받은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3년 수출 동향에 따르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441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역 규모와 수지가 증가한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출 대기업만 호황인 반면 가계와 내수는 여전히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GDP 대비 내수 비중이 지난 2000년도에 84.7%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해서 급기야 75%까지 지난해 급락했습니다. 특히 2006년 이후 기업이익이 평균 18% 늘어난 사이에 가계가 버는 돈은 매년 1.7% 증가하는 데 그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1년 내내 창조 경제를 앞세우며 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었지만 결국 수출 대기업을 위한 특권 정책이었음이 여실히 통계로 드러난 것입니다. 내수와 가계라고 하는 국가 경제의 기둥을 먼저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우선 과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가계 안정으로 내수로 활성화하는 건실한 경제 체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김진표 야숨살리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공장님께서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을 오늘 아침에 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야말로 무심분립 정권의 표본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정치 분야 대표 공약 1호였습니다. 대선 직후에, 그렇기 때문에 대선 직후 작년 3월 서병수 사무총장, 7월에는 황우여 대표, 윤상현 수석부 대표 모두가 기초선거 정당 폐지 약속 이행을 그토록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공공연하게 약속 파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민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 파기 최정점에 머물면서 나와는 무관하다 하면서 몹을 관할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한술 더 떠서 엊그제 황우여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공문서답하듯이 오픈 프라이머리 인권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물타기 오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황우여 대표를 보고 어당팔이라고 언론이 부른다는데 어당팔 아니랄까봐 정기특위 활동 시한이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략적 꼼수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아예 대놓고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다음 주 의총에서 당론화를 추진하겠다. 약속 파기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장기판에 졸로 하는 노골적인 국민 모독 행위이고 국민 배신 행위입니다. 표가 필요할 때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말 늘어놓고 약속하고 공약하다가 당선되니까 입을 싹 씻겠다는 구태 정치의 표본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은 중앙정치가 기초선거 공천에 깊숙이 개입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속셈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말을 바꾸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기초선거에서 선수로 뛸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500여 명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 촉구 시민행동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서 10월 15일에는 부산 송도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당공천 폐지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2월에는 전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여야 사회 언론들이 참여해서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사회 원로 선언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에서 지방정치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꼼수를 버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구를 수용해서 최소한 이번 민선 6기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약속 파기의 가장 큰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이 야당의 이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노웅래 신임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간이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돼서 솔직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도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이 없으면 내가 존립할 수 없다 하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 살아남을 수 없다. 육사지방선거 승리할 수 없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서 변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정치 혁신을 통해서 육사지방선거 승리하고 수권정당을 발판 마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욕먹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 파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양측이 된 마각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기초선거 공천 폐지, 위헌이라고 유언비어 날조하더니 이제는 곧바로 최고위원회 의총 통해서 정당 공천제 유지 당은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어디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묻겠습니다. 기득권 포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의 신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 돈 드는 문제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보다 이런 어정쩡하게 공천 유지하는 최악의 선택한다고 한다면 민심은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심판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측이 플랜 즉각 폐기하고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이행 확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정교특위 간사이신 백전 간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회의를 전체 회의를 2번에 걸쳐서 했고 공청회를 2번, 소위를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정당 공천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예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를바야 정교특위를 만들었냐는 의심을 갖게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4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천제를 폐지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표권을 지금까지 19세 해왔던 것을 18세로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투표시간을 지난 2012년 됐나요 벌써? 소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오후 6시까지 되는 8시까지 늘려달라는 이 4가지 사항이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 원내대표님이라든가 여러 우리 사무총장이라든가 우리 김진표 의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실 걸 생각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당 입장을 밝히든가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약속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정개특위가 열립니다.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 기초공천제 관련해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날지 결론이 나지 않고 또 미뤄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헌법에 대한 위헌 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포방계에 대한 헌법도 위헌과 관련돼서 정당 공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위헌인지 알고 그런 대선 공약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2003년하고 지금 2012년 벌써 8년 전, 9년 전에 판결을 난 내용을 대선의 위헌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선의 공약을 걸지는 않았어야죠. 참으로 하나의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 우리 경실련 IMC의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 정치협회 등 약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에서 나설 것 같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다고 저희가 연락이 와 있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구청장 협의회장은 우리 해운대 구청의 새누리당 의원의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도 구의회의장 협의회 또 구청장 시장 군수구청장 단체장 협의회도 전부 두 분 다 협의회장을 해운대 구청장 우리 한 분은 김인배 협의회의장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 다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지난 1월 9일에 새누리당 소속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배덕광 부산 해운대 구청장은 정강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좀 더 적극적 정강 공천제의 폐지와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10시에 있는 우리 논의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